이재명, 김용 변호사들에게 특별 미션 내렸다. 무엇? 이건데 이 부분은 우선 그 내용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좀 새로 알려진 거라서 이걸 정치 키워드로 잡았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김용은 이제 그 핵심 척건이죠. 김용은 이재명의 핵심 척건이고 그때 대장동 사건이 불거졌을 때 가장 먼저 김용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대선 후보 경선을 하는데 이재명이 이낙연과 대선 후보 경선을 하는데 이재명이 가장 취약했던 곳이 호남이었죠. 왜냐하면은 이낙연 상대 후보인 이낙연의 텃밭이 호남이었는데 어쨌든 대선 후보 경선을 하려면은 거기 조직을 만들어야 되죠. 근데 조직을 만들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김용, 핵심 척근은 김용, 그러니까 대장동 김만배 일당과 다 남욱 일당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김용이 대장동 일당에게 20억 원을 달라고 합니다. 이거 다 나중에 그 유죄 판결된 겁니다. 그 김용 혐의에서 20억 원을 달라고 합니다. 왜? 호남 조직을 만들어야 되니까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그래서 그때 대장동 저수지 이야기가 나왔죠. 대장동에 인허가권 김만배 그 남욱 이 일당에게 인허가 장사를 해서 인허가를 막 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묻어놨다. 대장동 저수지 400m 묻어놨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그 중에서 20억 원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걸 이제 순차적으로 줬죠. 대장동 일당이 남욱에게 순차적으로 줬는데 그게 한 8억 몇 천만 원까지 들어왔을 때 이게 갑자기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8억 몇 천만 원 들어왔을 때 그 시점에 상대 후보인 이 대장동이 자기들 민주당 안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상대 후보인 이낙연 후보 쪽에서 그것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게 터지는 바람에 8억 얼마가 들어온 그 시점에서 중단이 돼버렸죠. 아니면은 뭐 들통이 안 났으면은 20억 원뿐이 아니고 계속 돈을 더 가져왔으면은 나중에 대선 결과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돈을 뭐 엄청나게 그거 뿌렸다면은 0.73% 차인데 어쨌든 그 김용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민주재명 변호사죠. 이재명이 그 김용의 재판에 관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관여를 했느냐? 김용의 변호사들이 단톡방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재명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 단톡방에 들어가서 김용과 관련한 재판을 일일이 다 지시를 했다는 거죠. 김용 변호사들에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어차피 공동운명체죠. 김용이 왜 20억 원을 요구를 했을까? 이재명을 위해서죠.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려고. 그러면 결국 김용의 그것을 나중에 이재명에게 다 책임을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 지금 모든 구조가 다 그렇죠. 대북 송금도 이재명을 위해서 한 거고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그 단체방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지시를 했다는 거죠. 그럼 검찰은 왜 이것을 문제를 삼느냐 하면은 이재명이 김용 그 변호인들과 재판 상황을 서로 공유를 하고 대응을 한 것은 민주당이 재판 과정에 조직적으로 대응을 했다. 실제로 김용이 뭐 돈을 받는 과정에서 알리바이를 막 조작을 했죠. 그 알리바이를 조작을 해서 위정을 한 사람들이 또 민주당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관여를 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재명이 김용 변호인단 단체 대화방에 참여를 해서 변론 방향을 지시를 하는 등 재판에 관여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를 한 겁니다. 동아일보 오늘 단독으로 나온 기사인데 특히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위정교사 사건, 김용의 위정교사 사건 여기에 민주당 인사들이 개입을 했고 일종의 이재명이 총지휘를 했다는 정황이 나온 거죠. 지난해 4월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일 때, 김용의 재판이 진행 중일 때, 이 변호사, 그리고 가로 열고 김용이라는 제목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이재명이 들어가서 지시한 내용들을 검찰이
이 확보를 해서 법원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용의 재판에 제출을 한 거죠. 조직적으로 민주당이 재판 방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3월에 김용의 1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직후부터 김용의 변호인들이 들어가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변호인들에게 이재명이 재판 상황을 보고를 하도록 하고 변론 방향을 제시를 했다. 총지휘를 한 거죠. 김용의 재판을. 본인이 그 많은 수사를 받고 있고 4건의 재판을 받고 있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또 남은 재판에까지 이렇게 일일이 참여를 하고 관여를 했는가. 그것은 그만큼 김용의 유죄 그리고 혐의 내용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변론팀에 합류를 해서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좀 복잡하니까 어쨌든 이 김용의 재판에 이재명이 총괄 지휘를 하는 같은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이 지금 어떻게 이 본인의 재판에 대비를 하고 있는가? 이건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면 정말 그때부터 상황이 완전히 저는 뒤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선거법 1심, 첫 1심 선고 나오죠. 첫 1심입니다. 15일 첫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14일 날, 14일 날은 김혜경 씨 선거법 1심이 나오죠. 같은 선거법. 김혜경 씨 선거법은 기정한 거, 그러니까는 그 밥 사준 거, 법인카드 가지고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 부인 거 밥 사준 거, 그 선거법 위반이고, 그게 14일 날 1심이 나오고, 그 다음날 15일에는 이재명의 선거법, 고 김문기씨 모른다. 그리고 백현동 4단계 용도 상향은 박근혜 국토교통부의 압력이었다. 이 거짓말한 거, 허위사실 공표. 이 김혜경은 기부행위 금지. 서로 이제 다른 사건인데 하루 사이로 그렇게 잡혔습니다. 자, 15일 날 1심에서 이재명이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은 분명히 나옵니다. 이게 대법원 확정 판결되면은 다른 건 몰라도 민주당 안에서 434억 원을 물어내야 되니까는 이게 손절론이 확산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리고 특히 벌써 비명계, 김동연, 김경수가 서로 독일에서 만났고 김부겸, 이낙연도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뭔가를 해야죠. 뭘 하느냐. 내부에서 쏟아질 이 어떤 손절론, 이거를 외부로 표출시키는 겁니다. 과거 전쟁 역사에서 그런 게 많죠. 내부에서 막 소동이 있고 뭐 왕권이 흔들리고 뭐 그 패권이 흔들리면은 외국을 침략을 하죠. 자, 그 수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을 만드는데 이제 노골적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끌어내려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탄핵 이야기한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릅니다. 완전히 단계별로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시나리오, 로드맵이 제 눈에는 거의 보입니다. 이재명이 어떻게 하는지. 자, 일단 이 말씀부터 드리죠. 11월 2일 날, 11월 대위기가를 맞아서 11월 2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일종의 장애 집회, 서울역에서 남대문 사이에 장애 집회를 했죠. 거기서 민주당이 주도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를 했는데 흥행에 대참패를 했죠. 자기들은 30만 명이 왔다고 했는데 그 면적 계산법이 다 있죠. 그 인원 계산법이 있죠. 그 1제곱미터당 몇 명이 서고 그리고 남대문에서 서울역 사이의 면적을 다 해서 거기서 곱하고 그러거나 또는 통행량, 이동통신의 위치 추적 비체단 기능으로 통행량을 보면 다 나옵니다. 겨우 자기들이 30만 주장했다고 하는데 3만 명 정도가 그쪽에 있었다는데 그 집회가 없어도 그 주말에 한 만 몇천 명 정도는
항상 거기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새로 들어간 사람들은 2만 명이 채 안 된다. 그럼 흥행 참패죠. 본인들은 이 각 지역당에 인원 할당까지 했는데 2만 명이 채 안 되게 모인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깜짝 놀란 이재명이 모레 주말 집회에는 처음에는 좌파단체와 같이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좌파단체는 동원력이 있으니까는. 그런데 그 좌파단체들이 지금 매주 집회를 하고 있죠. 윤석열 퇴진 집회하는 그 좌파단체들입니다. 뭐 촛불행동인가 하는. 그러면은 그 좌파단체와 같이 하면은 탄핵 구호가 그냥 나오죠. 그런데 이재명이 가만 생각하니까 이거 잘못하다 또 역풍 맞겠네. 탄핵 그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서 이거 저 같이 하는 거 취소. 그리고 또 꼼수를 씁니다. 어떻게 쓰느냐? 이 시간별로 나눠가지고 같은 장소에서 시간별로 나눠서 자 우선 그 사회단체, 시민단체들이 동원을 막 해서 그 집회를 하면은 그거 끝나고 나면은 거기 이제 얹혀가지고 민주당 집회를 한다. 근데 우리는 탄핵 집회 아니야. 이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 거죠. 그렇게 꼼수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참석 인원을 좀 늘려보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제 그까지 다 로드맵에 나왔죠. 그런데 실제로 이 15일 날, 금요일 날 1심 선고가 처음 나오죠. 1심 선고가 나오면은 그때 민주당 안에서 확 막 그 손절론이 막 불거지겠죠. 434하고 물어내야 되는 그리고 앞으로 이재명 이 대통령 선거에도 못 나가는 피선거권 박탈되는 막 소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분위기도 일반 그 여론도 이재명에게 굉장히 싸늘해지겠죠. 실제로 1심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재명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때부터는 무슨 뭐 역풍이고 뭐고 걱정할 사이도 없이 탄핵 정국으로 만들어 가야죠. 자, 그래서 그 탄핵 정국으로 만들어 가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오늘 나온 것이 16일 집회는 그러니까는 돌아오는 토요일이 아니고 그 다음 토요일 집회는 조국당과 같이 연합해서 한다. 이게 나왔습니다. 조국당. 지금까지 이재명은 조국당과 차별을 뒀죠. 뭐냐면은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은 조국은 지금 급합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선고날짜, 대법원 선고날짜가 잡히면은 한 일주일 후로 잡히면은 일주일 후에 감옥에 자기 발로 가야 됩니다. 확정 판결 나면은. 그러니까는 조국은 처음부터 하는 게 역풍이고 뭐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는 계속 탄핵 이야기하고 하야 이야기하고 그 임기 단축 개헌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탄핵. 지금도 뭐 전국 다니면서 탄핵, 뭐 탄핵 다방 어쩌고 하면서 입에서 탄핵 이야기뿐이 안 나옵니다. 그걸 이재명은 경계를 했죠. 저러다가 역풍 맞을 텐데. 나도 같이 역풍 맞으면 어쩌지. 그래서 끌어내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탄핵을 이야기하지 않아. 지금 좌파 패널들도 방송에서 똑같은 논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풍이 무서워서. 그런데 15일 날은 1심이 나오면은 어차피 안에서 해오리 바람, 쓰나미가 몰려오기 때문에 외부의 역풍이 무서워서 그 쓰나미를 맞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16일에는 조국하고 다시 결탁을 해서 연대해서 장애 집회를 여는 이런 초유의 꼼수 작전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본청 앞에서 또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14일까지 하겠다. 왜 14일까지죠? 15일 1심이 있으니까는.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평일에는 농성하고 주말에는 장애 집회하고 이거 뭐라고 합니까? 평농 말장인가요? 주말에는 농성, 평일에는 농성하고 주말에는 장애 집회하고 그리고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벌이겠다. 1,000만 명 서명 운동. 제가 어제 그 탄원서 판사에게 보낼 탄원서 저에게도 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전화번호부에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 쪽에서 다 막 보내는 겁니다. 탄원서. 그렇게 해도 10월 8일부터가 시작을 했는데 지금 겨우 50만 명
서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호응을 못 얻고 있습니다. 이 법원에 대한 탄원서나 서명운동 이런. 그런데 무슨 또 주말에 서명운동 1,000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겠다. 이 민주당 권리당원이죠. 민주당 권리당원이 250만이라고 하는데 이 탄원서가 한 달 동안 그 서명운동을 벌여도 심지어 저에게도 올 정도로 이 전화번호 민주당 제가 과거에 취재할 때 민주당 의원에게 내 전화번호가 있으니까는 무작정 막 보내는 거죠. 저에게도 올 정도로 그렇게 살포를 해도 50만 명밖에 안 되는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자 장애 집회 흥행도 실패하죠. 무슨 뭐 탄원서 운동도 지금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있죠. 자 그 상황에서 날짜는 다가오죠. 1심 선고 날짜. 그러니까 이재명이 완전히 상당히 지금 초조해져서 이런저런 방탄 벽을 쌓고 있는데 그 방탄 벽을 쌓고 있는 그 이제 최후 마지막 단계가 결국은 조국하고 결탁을 하는 겁니다. 2조 결탁. 한동훈 대표가 그 총선 때 비대위원장으로서 내건 구호가 2조 심판이죠. 2조 심판. 근데 지금은 2조가 결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한동훈 대표는 2조 심판의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나마 최근에 그때 제가 큰 우려를 했었죠. 이관계. 이재명이 계속 이관계를 씁니다. 한동훈에게 대표회담을 하자고 매달리고 또 한동훈의 공약이었던 금투세 폐지에 동의를 하고 이관계를 썼는데 최근에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격은 좀 멈춘 것 같습니다. 그 실질적인 공격은 이제 멈추고 내일부터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재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판을 쏟아내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제 자리죠. 이재명의 1심 재판을 TV로 생중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이재명이 그 위정교사에 대해서 어제 또 말도 안 되는 해명을 내놨죠. 거기에 대해서 법률가로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받고 있는 혐의가 잡스럽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재명에게 다시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므로 어쨌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이 대국민 담화 그리고 기자회견에 대해서 양쪽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고 좀 한동훈은 침묵을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이 부분은 일단 봉합을 하고 11월 이재명의 1심 선고 두 개를 본 후에 새로운 방향으로 전국의 탄핵 전국을 조성을 하는 데 대해서 봉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우선은 오늘 기자회견을 가지고 너무 양쪽으로 갈라져서 해석하지 마시고 입장을 다 확인을 했으니까 일단 봉합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